네, 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어느덧 2022년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파이 생태계에도 정말 많은 일들과 변화가 일어났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립토 시장이 큰 침체기를 겪고 있고 파이 프로젝트의 KYC 또한 매우 느려진 속도의 KYC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이오니어 분들에게도 참 힘들었던 1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는 크립토 시장에서 물론 산타 랠리는 없었지만은 어떤 깜짝 상승장에 포커싱을 맞추어서 나름 크립토 뉴스들을 좀 바쁘게 리뷰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올 연말은 사실 그런 움직임이 살짝 보여진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큰 의미가 없을 정도지 않을까. 그래서 12월이지만 그런 뉴스에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편이고요. 대신 이번 크립토 시장의 폭락의 이유와 수많은 디파이 시장의 붕괴를 바라보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는 테라의 붕괴와 함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투명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숙제가 남겨진 상태였고요. 그 테라의 붕괴 요인 중에 하나였던 이 폰지 구조이죠. 이 디파이 앵커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가 밝혀지면서 디파이 시장이 수년간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결국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게 멈추게 되고 해당 코인에 대한 홀딩 욕구가 적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급격하게 도미노처럼 붕괴되는 현상에 대한 공포심을 충분히 잘 배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사건들, 셀시우스 및 이번 FTX 거래소 파산 사건 등을 보면요, 다 흡사한 현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또 한번 밝혀지면서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결국 적절한 크립토 관련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규제 필요성의 목소리를 좀 더 내야만 했었던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결국 크립토의 이 펀더멘털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이나 투자자들, 개발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 어서 코인 규제가 들어오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 이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창업자인 마이크 셀러 같은 경우에는 FTX 사태에 따른 규제 강화는 암호화폐 성장 기회라고 주장을 하면서 FTX의 붕괴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 시행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규제 적용이 나쁘지만은 않은 이유는 전통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의 유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 또한 암호화폐 시장 규제, 성장 위해선 불가피한 것. 규제는 암호화폐를 주류 금융기관에서 더 선호하게 만들고 암호화폐를 자산 동급으로 합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탈중앙이라는 개념 때문에 생겨나는 내부적인 방임보다는 제도권의 합의와 규제가 크립토 시장에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같은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이 네트워크의 개발자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의견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이번 크립토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다음 불장을 준비하면서 예를 들어 단순히 비트코인 반감기가 찾아오는 2024년에 같은 상승 곡선을 그릴 것만 예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여러 코인 관련 규제와 철저한 감사가 뒤따르기에 99%의 크립토 프로젝트는 더 이상 상승장에서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펀더멘털을 강하게 갖출 수 있는 몇몇 프로젝트만이 살아남는 새로운 상승 곡선이 탈생할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12월 2일에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자오가 트윗했던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용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이 사용을 하면 가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글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크립토 시장이 현재까지 풀지 못한 숙제이기도 하기에 이 트윗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는 태생이 크립토 커런시, 즉 통화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는 커뮤니티에서 또는 구성원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되어 왔던 현재 사용처를 살펴보면요, 코인의 거래소나 아니면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는 예를 들어서 스테이킹 같은 디파이 시장에 이용되는 경우 대부분 투기적 관점에서도 사용이 많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서의 통화의 역할로 사용되지는 크립토는 현재까지는 잘 없었다라는 점과, 또 그렇게 되기 위해 가능성을 보여주는 코인 또한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펑자오는 지난 5월에도 매우 흡사하고 좀 더 구체적이었던 트윗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코인들이 인센티브에 치중되어 있음을 한번 꼬집은 적이 있었습니다. P2E와 같은 크립토 프로젝트들은 코인을 어떻게 유저들에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유저들을 더 모으고 재미 요소를 가미한 부분일 뿐이지 이 코인 분배 방식으로 크립토의 생태계를 지속해 나갈 수는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코인의 쓰임새로 생태계 안에서 개발자와 운영자들이 수익을 올리고 정말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라는 점을 꼬집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2022년에 크립토 시장이 가지고 있는 숙제를 한마디로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로 파이코어 팀인 창디아오도 이 청풍자와 아주 흡사한 또는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P2E와 같은 것, 즉 Play to Earn과 같은 것은 그저 외재적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툴일 뿐이며 파이는 결국에 코인 홀더나 유저들에게 내재적 동기를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버튼을 누르고 노드를 운영하고 그리고 코인을 받고 이런 것들은 그냥 분배 방법일 뿐이고요. 물론 휴대폰으로 이렇게 쉽게 분배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1세대 암호화폐 채굴 방식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분배 방식은 맞을 수 있으나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 하나로 내재 가치가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파이코인도 분배가 되었으면 이제부터 이 생태계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존재 이유를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청지아오가 예를 든 것처럼 파이코인만 사용이 허락되는 기가 막힌 비디오 미팅 앱이 생겨난다라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파이코인으로 세계 전역에 있는 프로덕트를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류의 특혜가 파이 생태계에서 내재적 동기부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파이코인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한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 계기를 보시면 제 초반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대폰에서 단순히 코인을 분배 주었다고 해서 와 이게 상당히 혁신적이네 해서 파이 네트워크를 홍보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파이의 태생은 좀 실생활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파이코인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해 나갈 수 있도록 포커싱을 해왔다라는 점에 제가 매료가 되어서 기존에 없던 암호화폐 생태계가 탄생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시작을 한 것이고요. 바이낸스 CEO엔 청펑자오가 얘기를 한 것처럼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효용 가치가 생기게 되고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말이 결국 파이가 향하는 방향과 매우 일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결국에는 몇몇 크립토는 결국 그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장애물이 있겠지만 저는 분명 파이코인이 그 포지션에 자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오니어들이 이런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현실적인 생태계 발전이 눈에 보여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일단 2022년 후반에는 파이 해커톤 수상 앱들 중에서는 그중에서 파이 제인몰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를 그래도 힘들게 이끌어주고 있는 몇 안 되는 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파이 체인몰을 보면요. 파이 출금 기능 테스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체인몰 물물 교환이 며칠간 중단되고 파이오니어들은 테스트 파일을 이 파이체인몰 지갑으로 보내고 파이 출금 기능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지를 지금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현재 파이 테스트 코인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유저들을 지금 동참하게 하는 그런 공지들을 볼 수 있었고 12월 2일에는 이미 1000개가 넘는 테스트 파이 코인을 전송받았다. 이런 얘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파이체인몰에서는 판매자들이 이곳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파이 코인을 출금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도 이 개발자 에드윈이나 파이체인몰 개발자들은 이 점에 지금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 트윗을 보면요. 예전에 예고가 한번 되었었죠. 텔톡, 즉 파이체인몰과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SNS 서비스가 이달 중순경 내부 테스트 버전을 출시하고 기본 기능의 내부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파이체인몰을 통해서 거래하기 꺼려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래를 하더라도 아주 소액만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래는 항상 안전하게 감당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소액을 컨트롤하시면서 적정량으로만 시도를 하시고요. 만약 파이체인몰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거래를 하지 않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현재 파이체인몰과 이 파이 바텀몰이 이 파이 생태계에 어느 정도의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앱들이 꼭 폐쇄형 기관에서 성공을 해줘야만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파이체인몰이나 파이 바텀몰 조금 더 편리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또 발전될 수 있도록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파이 네트워크 초반 생태계는 이런 파이체인몰이나 파이 바텀몰과 같은 여러 파이 앱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물물 교환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파이 소셜 문화를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거래들이 더 보편화되었을 때는 굳이 또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모바일 P2P 트랜잭션이 여기저기 일어나서 아까 창펑자오가 얘기를 한 것처럼 엄청난 효용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또 파이코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